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주공동사업이란 지주와 개발사, 즉 지주와 개발사가 어떻게 합작을 해서 요 대상은 뭐다?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부동산, 이것이 개발 사업의 수익 증대가 목적이 있고 수익 증대가 주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의미하는데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게 되죠.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사는 전문 업체의 노하우, 즉 공간기획, 공간 디자인, 건축 사례, 건축에 대한 PM, 건설, 광고 홍보, 분양, 관리 운영 등 정말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각 분야별 업무를 지원해서 무엇보다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수익 금액을 지분에 따라서 분배하는 형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주는 땅 내놔. 혼자 개발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부분. 땅 내놔. 자, 개발사. 그동안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자, 여기 땅이라면 어떻게 할까? 세모 형태가 좋을까? 여기 땅이라면 네모 형태가 좋을까? 별 모양이 좋을까? 아니야. 여기는 삼각형 플러스 세모형. 바로 오각형이 좋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킴으로 해서 그 땅의 효용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증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수익 금액이 발생했으면 거기 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각자 수익을 결산한 다음에 해산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주공동사업에 왜 필요한가?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의 3원칙이 가장 뭐다? 안전성, 환금성, 수익성입니다. 이 안전성과 환금성과 수익성,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3원칙을 어떻게 좀 더 높은 수익이 높은 부동산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게 돼. 하다못해 상가를 하려고 그래도 또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아니야. 지식산업센터, 물론 이건 큰 규모이긴 하지만은요. 상가 이외에 뭐 조그마한 다가구를 지으려고 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근린 주택을 짓고 싶어 해.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하려고 해도 법률적인 부분에다가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인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은 머리 아파. 하고 싶어도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적, 즉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서 이 지주들이요 경험과 이론을 풍부히 갖춘 개발사와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토지의 바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이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지주와 개발사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익을 얻게 돼서 이것을 분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주공동사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이 공급의 유기적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주와 개발사 그리고 사용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로
공생과 상생의 발전적 협업 체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돼야 실제로 부동산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막상 주택 하나만 놓고 봐도 주택이 원룸이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포룸이냐에 따라 다르고, 이 주택이 아파트냐 다세대냐 연립이냐 또 다가구냐 단독주택이냐 정말 다양하지요. 상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 안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룸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원룸의 구조 또 내부 안에 즉 마감재를 어떻게 갖추고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임대를 놓든 아니면 분양을 하든 그것이 더 원활하게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가격에 월세를 드리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곳에 해야지, 저기 추운 아프리카 덥죠. 실제로 알래스카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추운 지역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물론 난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단열이 잘 되고 실제로 쾌적한 어떤 조건들을 맞춘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추운 데서 어떻게 보면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난방기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가동을 시키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잘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난방기기를 넣을 곳에 에어컨을 넣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에어컨을 넣을 곳에 난방기구를 넣는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들이잖아요. 이렇듯이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남을 저는 느낍니다.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러한 시행사업과 또 지주공동사업의 진행들을 진행해 보다 보니까 의외로 놓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가 갈 줄 아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이론이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지주공동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요, 저는 강남구에서 진행을 하고 이미 결과물이 있고 또 2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차 사업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지주공동사업들을 진행을 해보니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저거 참 잘했어 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특히 뭐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발전적 협업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절감이라든가 개발 수익의 극대화, 이걸 땅으로 그냥 팔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서 이건 정말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 이 땅 팔기 아까워. 여기다가 조금만 손질을 하면은 내가 1원에다가 플러스 1원에서 그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8년이 아깝고, 그런데 막상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경험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 자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지주공동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주공동사업을 통해서 바로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절감과 더불어 수익 극대화, 개발사는 자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만들어 창출을 해내는, 서로가 바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이 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같은 강남에 원룸을 지어도요, 그 지역이 직장인 중심으로 있는 곳이냐 또 학생들 중심으로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남성 중심이냐 여성 중심이냐, 또 연령대가 20대냐 40대냐 60대냐에 따라서 이 주거의 문화의 가치, 또 마감재, 옵션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룸 지어서 그냥 막 임대라,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 딱 맞는 규모, 예를 들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원룸을 전용 면적 기준으로 5평을 할 것이냐 6평으로 할 것이냐 7평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특히 지가의 평가, 그리고 건축비, 기타 경비. 보통 부동산은 땅 위에 건물을 짓게 되죠. 땅값 플러스 건축비, 거기다 부대 경비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토탈 경비인데, 여기에서 토지주와 개발사 간에 행해지는 지주공동사업은 개발과 투자, 그리고 건설과 건축 관련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주공동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개요의 출발점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바로 종착역에 갔을 때 그 수익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을 지어야 되는 곳에 상가를 들인다든가, 상가를 지어야 되는 곳에 주택을 짓는 것은 첫 단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고, 원룸을 지어야 되는 곳에 투룸, 쓰리룸, 포룸을 짓고, 아니면은 가족 단위로 중심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통 쓰리룸을 지어야 되는 곳에 원룸을 때려 지어 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 제가 아주 자주 봤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맞추느냐는 경험과 이론이 잘 축적된 이런 업체와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적정 이윤을 할 줄 아는, 자기 욕심만 채르는 것이 아니고 적정 이윤을 목표로 하는 이런 개발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 이 지주공동사업을 살펴보면 개요, 장단점, 수익구조, 추진 유형, 그리고 부지의 조건이 어떻고 협업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업무 절차, 사례 등에 대한 성공적인 지주공동사업은 지주와 개발사의 협의와 이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개발사에 의해서 구축되는 컨소시엄은 상호간의 협업 구조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자, 출발점부터 정말 잘 컨셉을 잡아서 이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낼 것이냐,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내고,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끌어오고, 법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부지 조건, 땅 모양이 사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집 땅도 있고, 아니면은 도로에 붙어 있어도, 도로에 접하고 있어도 그 도로가 4m냐, 6m냐, 8m냐, 10m냐, 20m냐, 50m, 이거에 따라서 부지 조건 자체가 다 다르지요. 그리고 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 땅만 있는 게 아니죠. 연접 토지들, 인접 토지들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해서 진행이 돼 주어야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 가지의 잡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잡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결국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에너지 손실 때문에 참 많은 손실이 가중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집 지어본 사람은 다시는 안 지으려고 하죠.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축적된 양심적인 지주공동사업자를 함께 하셔야 된다. 자, 이 개발사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주공동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고율의 세금 납부가 고민이 돼. 그냥 내자니 너무 아까워. 도대체 이걸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너무 나와.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바로 지주공동사업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매매가 성사되기 어려운 토지, 정말 주변에 보면 땅 모양도 이상해. 하려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 땅 옆에는 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지 시설들이 또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왕이면 내 땅 참 좋은데 개발 수익을 정말 어떻게 더 높이는 방법 없을까? 정말 조금만 손대면은 수익이 극대화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금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데. 그리고 개발 후에 그냥 하려니 너무 아까워. 여기에 임대 수익과 거주 동시에 해결할 내 노후는 정말 편안하게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또박또박 임대 수익이 착착착착 들어와. 그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지주공동사업체 개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너나 없이 다 전문가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률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여기는 정말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것들이 함께 얽혀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부터 먼저 교통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려고 하니까요. 행정적인 절차, 토지 이용 규제 너무너무 심해서 이것들을 하나 한꺼풀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또 하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채에 시달려 착착착착착착 은행 대출, 개인 사채 대출 이런 것들이 전부 중첩되어 있고, 또 하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바로 내 수익을 더욱 높이는 이런 방법들을 진행을 해 나갈 줄 아셔야죠. 그런데 혼자 하기 어렵죠. 바로 전문 개발사와 함께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되는데요. 제가 이 지주 공동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남보다 앞서서, 물론 제가 책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일을 진행해 가면서도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점.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이 바로 지주공동사업이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 또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는 사업들을 진행해 하셔야 됩니다. 지주공동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꼭 들으시고 내가 땅이 있는데 아니면 내 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노후를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